자, 안녕하세요. 옥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또 많이 출제되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수 형태로 봤던 문제를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그 형태로 여러 가지 함수들이 같이 출제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올해 4월에 출제된 15번 문제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그래프가 총 전체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틀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일단 얘는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서 이제 나온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의 이 그래프들의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집중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칭 이동이라든지 평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그림을 이제 크게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채워놔 보면 교점 A의 x좌표가 x1이고 교점 B의 x좌표가 x2, 교점 C의 x좌표가 x3라는 거를 표시를 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절대값이 들어간 이제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편한 형태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y는 로그 2의 kx 이렇게 써놓으시고, 왜냐면 k가 지금 1보다 큰 실수이기 때문에 x가 양수이면 kx 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반대편의 요 직선, 그러니까 요 곡선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를 이렇게 써놓으시고,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식을 세워주면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큰 그림을 한번 본다고 하면 일단 요 A라는 점은 두 곡선의 교점이고요. C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두 곡선에 대한 교점이에요. 그럼 이제 A랑 C가 둘 다 로그 2의 요 마이너스 kx 위에 있는 점이 되고, A는 로그 2의 x 더하기 4랑 관련이 있는 거고, C는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랑 관련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이제 다른 곡선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요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B를 보면 B는 세 가지 곡선들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정보가 여기 있는 요 K와 M이잖아요. 그러니까 K랑 M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점이, 자, 바로 요 B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보면서 이 문제의 주제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 자, 기억에서 보면 x1이랑 x2의 관계를 지금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딱 관계를 정해주게 되면 k는 3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단편적인 확인을 하는 것을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이 기억이 니은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니은에서 보면 x1, x3를 곱하면 x2의 제곱이다, 요거를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등비 중앙인 거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자, 등비 중앙을 묻고 있는데, 자, 위에서 보면 x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x2가 지금 되면 k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에서 등비 중앙에서 또 묻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쵸? 얘가 등비 수열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x1, x2, x3가. 그죠? 등비 수열 관계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k 값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고요. 그럼 얘가 영향 받아가지고 b를 이용하면 m의 값도 정해지는 이런 패턴이 이제 나온다는 거를 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D를 보면 아니나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될 때 이 둘의 값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파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제는 x1, x2, x3가 등비 수열이냐 요거가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이제 의도한 내용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지워보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제가 기초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이제 성립하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어요. 요거를 하나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배경 지식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제가 제목은 제가 제 맘대로 정해 봤는데요. 등차 등비와 지수 로그 관계 이렇게 정해 봤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y는 2x제곱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수함수 가장 쉬운 형태를 이렇게 써 놨는데요. 얘가 요 x값의 지금 형태가 이런 식으로 1, 2, 3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에는요, 함수 값은, 그러니까 이 y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2, 4, 8. 자, 무슨 수열이 나오죠? 그쵸? 등비 수열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그 얘기는 이제 x에 등차 수열을 넣으면 지수함수로 올렸을 때 함수 값은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이 역함수 개념이니까 지수 로그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로그 2x가 있을 때 이제 밑에 쪽에 반대로 등비 수열이 들어가면 뭐 2, 4, 8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함수 값은 1, 2, 3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단 이런 2x 제곱이나 로그 2의 x만 갖는 성질은 아니고요. 얘네들 어차피 다 평이동해도 똑같은 성질 유지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갖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만약에 미리 아셨다고 하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면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살짝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 돌아와서 기억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교점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A에서 교점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교점에다 y좌표 서로 같은 거 알고 있어? 이거를 묻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을 써보면 로그 2의 x1 플러스 4랑 로그 2의 마이너스 k x1이 서로 같다.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로그 2 다 똑같으니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k 마이너스 k 넘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x1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b도 해서 x2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b를 이제 할 건데, 그럼 이제 b에서는 우리가
총 세 가지 함수값들이 이제 같기 때문에 뭐 다 써본다고 하면 로그 2의 kx2랑 로그 2의 x2 플러스 4랑 로그 2의 마이너스 x2 플러스 m 요 세 가지씩을 이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는 K랑 관련된 식만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억만 확인하는 데는 일단 나중에 쓰겠지만, 그래서 이 두 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KX2가 X2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X2는 K-1분의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1이랑 X2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원하는 게 X2가 마이너스 2 X1이 된다고 하면 K가 과연 3이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K-1분의 4는 죄송합니다. 좀 올릴게요. 이거 부분을 K-1분의 4는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곱하면 8이죠. 이거랑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2가 되고 좌우로 그러니까 상하로 곱해져서 정리를 해주면 K 플러스 1은 2K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K가 얼마 나오죠? 그쵸? 3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니은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니은을 이제 보면 기억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잖아요. 등비 수열.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그렇게 되면 이제 K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니은에서 좀 더 확장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X1, X2, X3가 그냥 다 등비 수열이냐 무조건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3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줘서 넣어주면 되는데 X1 이제 구해놨고 X2도 구해놨잖아요. 그럼 X3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니은 C 그러면 이제 C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쵸 로그 2의 마이너스 KX3랑 로그 2의 마이너스 X3 플러스 M이 서로 같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KX3는 마이너스 X3 플러스 M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넘겨서 정리해주면 X3는 1-K분의 M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된 부분 한번 다시 박스를 쳐볼게요. X1이 K에 대한 식, X2도 K에 대한 식인데 X3는 M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K랑 M의 서로 관계를 밝혀놔야 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죠. B가 총 3개의 곡선이 지나고 있으니까. 자, B에서 이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B에서 요 K가 들어간 부분만 우리가 이용을 했지 M이 들어간 부분은 이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쓸 데가 온 거예요. 힌트를 다 써야 어쨌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 KX를 이용해도 되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냥 이제 편한 형태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x2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2 플러스 m이 되고 넘기면 2x2가 n-4가 돼서 x2는 2분의 n-4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K랑 M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찾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둘의 관계 찾을게요. K-1분의 4가 2분의 M-4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저의 목적은 뭐냐면 K3에서 그러니까 X3에서 보면 여기 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M을 그냥 구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저기 M에다가. 그러면 좌우로 곱해줘서 생각해 보면 M-4 K-1은 8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M에 대해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식을 M에 대해서 풀어서 쓰게 되면 K-1에 곱하기 M 빼기 4 K-1은 8이 되고요. K-1의 M에 이쪽으로 옮기면 4K-1 플러스 8이 되고 K-1로 나눠주면 자 M은 4 플러스 K-1분의 8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예 x3를 써놓고 넘어갑시다. 그럼 x3는 1-k분의 m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통분한 형태로 써보면 k-1분의 4k-4니까 4k 그쵸 플러스 4가 돼요. 이제 여기다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x3에 대한 값은 1-k를 k-1로 바꿔서 쓸게요. 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구한 식들을 써보면 x1은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고요. x2는 k-1분의 4가 되고 x3는 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이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 질체 성립하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x2의 제곱 k-1의 제곱분의 16인데 요게 x1, x3 곱한 거랑 서로 같은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지금 밑에가 눌려서 넘어가게 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1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k 플러스 1 없어지고 계산까지 해주면 서로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이랑 니은이 모두 이제 맞게 되는 거를 이제 식으로만 단순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주제인 관계가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관계를 지금 묻는 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가 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문제 풀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물음을 보면 요 해답 이제 의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고 니은을 이용해서 또 다시 디귿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니은에서 얻은 게 뭐냐면 x1, x2, x3가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럼 이거 무조건 이용해줘야 디귿을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등비 수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쵸? R이라고 공비를 하나 정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 x1, x2를 R 곱하기 x1, x3를 R 제곱 x1으로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디귿에서 물음이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요거고요. 직선 AC의 기울기는 요 부분이죠. 근데 요 기울기의 합이 지금 0이라는 얘기예요. 두 기울기의 합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를 이제 직접 구해가지고 두 식을 이제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이제 x1, x2, x3를 다 구해놨으니까 어쨌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걸 지금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식이 이제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새롭게 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자, 대칭이라는 부분을 우리 이용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평행이동도 지금 이용을 안 했고, 그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면은 딱히 평행이동으로 뭔가 관계를 지을 수 있는 요 세 함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대칭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함수가 지금 있죠. 어떤 거냐면 a를 이쪽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반대편으로 y축 대칭해서 쭉 오면 여기가 되는데, 이 지점이 마이너스 x3인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함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얘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x 색깔을 좀 바꿀게요. x1 요 지점이죠. 죄송합니다. 자, x1이 지금 로그 함수에 두면 바로 요 지점이 되고, x2를 로그 함수에 두면 요 지점이 되고, x3를 로그 함수에서 놓으면은 요 지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 세 개, 얘랑 얘랑 얘네, 무슨 관계예요? 지금 x1이랑 x3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쵸? 등비 소열 관계죠. 공비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쵸? 마이너스 r인 등비 수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 선을 따라서 y는 kx제곱 넣고 있죠. 자, 여기 뭘까? 여기 있는 애들. 그쵸? 아까 얘기했죠. 등차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y 값을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등차 수열이니까 간격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요 옆에 요 부분을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디귿에서 보면 AB 기울기라고 얘기했죠. 그럼 식 써볼게요, 제가. 자, x좌표끼리 뺍니다. 그러면 x2 빼기 x1으로 쓰고, 자, y좌표끼리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의 y좌표는 여기고 a의 y좌표는 여기죠. 둘이 빼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죠? d죠, d. 자, 그 다음 직선 AC의 기울기 얘도 봐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쵸? A랑 C니까 X1에서 X3를 빼도 되고, 아니면 위에랑 똑같이 X1을 뺀 형태로 하고 싶으면, 그쵸?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X3에서 X1을 뺄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Y좌표를 지금 보면 C의 Y좌표는 여기고 A의 Y좌표는 여기 맨 밑이에요. 자, 어떻게 되죠? 2D죠. 차이가. 얘네 두 개의 합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의 합이 0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니은에서 우리가 얘가 등비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등비 수열 형태로 다 바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rx1 빼기 x1분의 d는, 자, 이거 이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를.
그럼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죠. 마이너스 2D 하고 r제곱 x1 빼기 x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 없어지고요. x1 또 없어지죠. 그 남은 애들 써보면 r-1분의 1은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좌우로 상하로 곱해서 써보면 r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r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면 r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r은 마이너스 3 아니면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관계에서 그래프로 보면 1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아, r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 기억에서 했던 걸 다시 봐봐요. 이렇게 r에 대한 정보를 주면 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랑 m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찾아놨잖아요. 니은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해보게 되면은, 자, 해볼게요. x1 x2는 마이너스 3x1이 되고요. x3는 9x1이 된다는 거니까 아까 기억에서 우리 이 부분 이용했죠? 그럼 똑같이 이용합시다. 자, x1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x2 k 마이너스 1분의 4에 마이너스 3 곱한 거 마이너스 10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정리해주면 k 마이너스 1은 3k 플러스 3이 돼서 2k는 4가 된다.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k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쵸, m도 이제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x3잖아요. 자, x3에서 보면은 x3 우리 아까 정리해 놨을 때 그 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었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k 값을 구해 놨으니까 그냥 넣으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1을 요 값이 9x1이랑 이제 같다는 거니까 이제 그냥 k 값 대입해서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m이 얼마 나오게 되는지. 자, 근데 이제 아까 k랑 m에 대한 식을 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써놓고 그냥 거기서 바로 구할게요. 그러면 m은 아까 정리한 게 k-1분의 4의 k 플러스 1이었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까지는 이용을 안 해도 이제 되겠죠, 편하게. 지금 제가 그 m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을 지워 놔가지고 지금 요거를 이용하려고 한 건데 그냥 m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얼마죠?